검찰에 성남 FC 건으로 출석하겠다. 근데 그 최고위원회의 공개 비공개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는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뿌리쳤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를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다만 28일 날은 아니다. 일정이 있으니까요. 네. 저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 많은 분들은 사실 이 소환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성남 FC라는 시민구단에 대하여 이재명이라는 시장이며 공무원이 제3자 뇌물 이게 성립이 되기가 어렵다고 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망신 죽이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환 사실을 통보하고 이명박 사면 발표하면서 그거 희석시키려고 이재명 대표를 폴리스 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은 이게 별거 아니니까 나가되 일방적이고 무례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어처구니 없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잖아요. 멋지게 나가서 얘기 딱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비상식으로 대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박지영 같은 이제 구상유치한 전직 비대위원장이 죄 없으면 나가 조사받아라.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포토라인에 세우고 출두하는 장면 만들고 그런 것들에 이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예산 국회에서 예산 막 합의 보고 인사에 이재명 팩스로 그냥 출석해 이렇게 때리고 하는 너무 무도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제3자 뇌물죄가 생각보단 전 형량이 많더라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막 이런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무도한 정권이니까 말도 안 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떡하지? 혼자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네. 이들이 이번에 하는 거 보면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하질 않나. 그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 뭐 레귤레이션 하질 않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속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있었죠. 네. 지금 성남 FC 사건만 해도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건 죄가 없어라고 결론이 내렸던 사건이잖아요. 네. 흐름상 맥락을 보면 대장동 사건이 지금 앞에 멈춰 있습니다. 이재명이 돈 받은 증거가 없고 정진상, 김용이 받은 증거도 안 나오므로 멈춰 있다 보니까 이쯤에 또 이재명을 때려줘야 돼. 우리가 예상하기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뜬금없이 성남 FC를 딱 들고 와서 네. 검찰 출석해. 아마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정말로 돈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최근에 수개월간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아, 대장동 관련하여. 네. 네. 근데 지금 성남 FC는 너무 뜬금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죽이기 차원의 출석 요구를 당내에서는 대부분 다 응하지 마라. 그렇죠. 실제로 출석을 안 하더라도 서면 조사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정도는 서면 조사해도 되는 아니고 아까 푸나님이 이 정도에는 이재명을 때려줘야 돼. 저는 어딘가로부터 강력한 압박이 들어온 게 아닌가. 대장동으로는 뭐가 안 나오고 김만배가 자해 시도한 이후로 멈춰 있으니까 유동규가 최근에 뻘소리를 하잖아요. 윤건영 소개로 뭐 정진상 뭐 만났다 뭐 윤건영 소개로 세심한 윤건영을 이재명 시장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만났다 뭐 이런 말 네. 제가 보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없다는 뜻. 그러니까 대장동으로는 소환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푸나님이 말한 바로 그 부분. 이쯤 되면 이재명을 때려야 한다는 그 부분. 어딘가로부터 강력한 압박. IS?
용산? YS. 용산? YS? 아니 저쪽이 무슨 얘기를 하나 저도 쭉 보고 있는데 확실히 저기도 논리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이재명 방탄 그 얘기를 계속 언급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 응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대표 출마한 거고 국회의원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프레임 전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그런 워딩 쏟아내고 언론이 계속 그걸 그대로 받아주니까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지 않아서 이거 뭔가 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장작을 짚히는 게 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 하나 아까 푸나님 네.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억울한 거 있을 때 근데 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거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따로 섹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지금 검찰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 협의하다 보면 서면 조사인지 네. 출석 조사인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한테. 네. 아 진짜로 이재명 지은지 없나 보다. 이 효과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싹 들어갔어요. 그 응. 방탄이고 나발이고. 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프레임에 안 말리려고 지금 이런 결정 내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뭐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쌍방울 이런 거를 한번 검찰에 나간 김에 몰아서 조사를 받자.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은요 껌껌이 불러내요 이제. 그렇죠. 저번에 한번 중앙지검으로 출석한다고 했던 건 선거법 위반이었잖아요. 그때 안 가고 서면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껌껌이 불러내는데 껌껌이 그때마다 거부하고 그럴 수 있나?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이 모든 건들을 한꺼번에 받자. 뭐 성남지청에서도 오고 수원지검에서도 오고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해줄 거예요. 그런 예의 있는 정권이면 이런 극악무도한 정치보복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살라미 소환할 것 그렇지 같아요. 살라미 소환 맞네. 살라미 네. 소환. 사람 피말려 죽이자는 거지. 네, 근데 절대로 피말려서 안 죽습니다. 진짜 그 멘탈이 강한 건 결백에서 나오는 거고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건 여기 이직 그 윤석열 후보 찍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알아두세요. 만약에 이재명이 성남FC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1원이라도 받았으면 벌써 감옥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이 청렴 그러네.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재명 뭐 예를 들면 김용, 정진상 포함해가지고 이재명은 돈을 받은 게 없고 본 이득이 없는데 사실은 대장동만 해도 우리나라 지자체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잖아요. 성남FC 환수한 거. 네. 근데 성과 그런 거를 업적을 세워놓으면 이걸 범죄로 몰아버리는 건 정말 저쪽 특히 우리나라 특수부의 정특인 것 같고요. 자, 정청래 최고위원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용 검찰 조사를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존중한다. 그럼 이제 그대들께서 주장하는 논리대로 떳떳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라. 특검 조사받고 결백을 입증하시라. 그러니까 요게 그거죠. 이재명 출석 받고 김건희 특검 콜. 빙고.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재명 네. 대표가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건 난 이게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 나 조사할 거면 김건희 특검 하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리고 이번엔 김건희 특검을 무리해서라도 통과시켜서 특검 반드시 관철하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 그 며칠 전 최고위원회에서 서영교 최고가 이제 최은순 녹취 요걸 이야기했거든요. 네. 주가 조작 내부 정보를 받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녹취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이 무릎 잊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만약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김건희 또 안 해 수사? 그거 버티기 힘들다고 봐요. 지금도. 그 녹취 잠깐만 볼까요? 그 중에서 최은순 녹취록. 권오수가 주가 떨어뜨린다고 했다. 응,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 회장이 권오수예요.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으라고 하고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 둔대. 아, 정말. 이 말을 최은순이 신한증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증권 담당자가 그럼 일단 4,000원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고 나서 최은순이 실제로 팔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을 회피하고 나서
주가 조작의 가장 기본 스킬이 주가를 확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이걸 확 올려갖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있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라고 지금까지 빠져나왔는데 주가 조작인 걸 알고 있었고요. 얼마 전 그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팔으라고 하니까 7초 만에 이걸 매도하는. 그럼 뭐예요? 내부 정보 알고 있었고 통정 매매까지 했어요. 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최경영 기자님이 또 4가지 정도 핵심을 요약해 주셨더라고요. 먼저 하나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세력한테 돈 계좌를 맡겼다는 거 하나, 그리고 김건희 파일 나온 것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화 주문한 거, 그 증언이 나온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랑 최은순 씨가 그 도이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으면서 주식 매매했다. 이 4가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고 다 나왔는데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건 결국에는 이 불공정이다. 뭐 이런 지적을 그러니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스스로가 팔 하나 잘라주면 저쪽에는 몸통을 내줘야 될 상황이 지금 네. 왔어요. 요거를 그 바둑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스스로가 출석을 딱 버티면 저쪽도 김건희 버티는데 출석할게 딱 하는 순간 이쪽에서 혀가 찔려 그러니까 안 받을 줄 알고 던졌는데 받아버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진. 그러니까 그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최은순 씨 관련하여 수사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 말 못할 사정을 검사들은 말 못해도 국민들은 다 아는 거고요.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응을 보면 조선일보가 의제를 관리하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 보수 언론이 그게 자기들이 지지하는 즉 윤석열 정파 쪽에 안 좋은 주제가 있으면 의제를 축소했다가 삭제해버려요. 네. 근데 지금 그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아무 답변을 안 해요. 불리한 건 말 안 하고. 네. 그거 모르는 이야기는 그냥 드론 부대 창설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뭐 그런 거죠. 진짜 윤석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왔었다면 당연히 NSC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드론을 띄우건 뭐 무인기를 띄우건 윤석열은 NSC 참석 안 하고 걔랑 놀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 정신으로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무시 모르쇠로 갈 텐데 이걸 깨야 되잖아요. 네. 그 모르쇠 전략을 하지 못하게 깨야 되잖아요. 이건 딴 거 없어요. 저는 적어도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하여 이재명 대표가 일정 뭐 조율해서 소환하고 나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하여 단식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럴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국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네. 지금 이거 한번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스스로 나가겠다.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그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 TV조선 같은 정말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진영 선동방송이잖아요. 솔직히. 네.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 이재명 수사검사 명단 공개한 거 있잖아요. 16명. 성남 라인들이 측근들이 작성해 주도했다.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이죠? 박찬대 위원장이 있는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거예요. 자, 검사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명단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름 외우겠다 이제. 하도 방송을 많이 내 가지고. 네. 근데 명단 공개가 여러 번 오래전에 다른 검사들 된 적 있어요. 물론 그건 칭찬하는 거였지만. 자, 저거 보면 너무 많이 안 보이시잖아요. 직원별로 나눠볼게요. 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박기동, 이상현, 고영곤, 어미준, 강백신. 지금 이게 60명 중에서 16명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호기로웠던 게 그거였어. 필요하다면 60명 다 공개하겠다. 자, 수원지검으로 가겠습니다. 홍승욱, 박찬록, 손진욱, 김성원, 김영일, 김영남, 정원두. 네. 다음에 성남지청. 훌륭하신 공무원들이세요. 이창수, 조상원, 유민정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훌륭하셔 저분들. 저는 저분들 중에 몇 명이 내년 총선 때 출마할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붙인 검사 90명까지서 총 150명까지 공개할 의지가 있다라고 민주당이 이번에 강하게 나가는 게 저 되게 공감이 가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언론에 좀 비판을 받는 게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다라고 자기 필요할 땐 그렇게 언플해 대더니 막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익명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을 실제로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검사가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엄청 그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네. 독립적으로 음. 검사라고 하는 게 검사 동일체가 없어져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지만 네. 차장검사 선에서 다 해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분리할 때는 또 검사는 무슨 아니 검사 공무원인데 요즘에 공무원들 실명제 민원실에서도 명찰 그쵸. 차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성남 라인이 주도했다고? 주도할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저기 뉴스거리입니까? 주도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열심히 팩트 체크하고 막 뭔가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 게 주도했다는 게 뉴스거리냐고. 이 이상한 놈들이에요 보면. 야 성남 라인이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로 들어와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잘했구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검사 뭐 저 좌표찍기 조리돌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준석이 가처분 됐을 때 국민의힘이 그 판사 뭐라 그랬어요? 야, 그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몰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놈들이 골 때린다니까. 지들은 판사까지 막 흔들어요. 그래갖고 그쵸. 결국 가처분은 기각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조리돌림을 하나 봐요. 하자 그러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발상이 나오죠. 제 기억엔 그때 판사 출신이었던 주호영 의원도 거기에 막 목소리 내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 본부장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들도 감찰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을 위반한 거래요 보니까. 근데 이건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출석 받고 김건희 특검 콜. 서면 조사 콜. 아니 걔 뭐든 간에 조사 받아. 그리고 김건희 특검해. 네.